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문화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요즘 미국 증시 정말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난 목요일에 하루 변동성이 거의 뭐 6%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 이후에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만약에 저점 매수 그러니까 이제 투매가 나오니까 저점을 잡겠다라는 어떤 인식이었다라면은 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날 바로 이날이 되겠습니다. 이날 양봉을 만들고 강하게 올라갔던 이 모습이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미국이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8.1을 예상했었는데 그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시장이 한번 더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시장은 0.75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버텨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입니다. 근데 전날 나왔던 거 보게 되면, 그리고 전날 미국 증시를 주도했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반등을 이끌어냈던 섹터들이 뭐냐? 반도체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도체라는 게 경기 민감주이기도 합니다만은, 미중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전날 바로 1년간 그 장비라던가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1년간 유예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주들이 급격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하락시켰던 그 이유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악재가 나고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또 금요일 날 기대 인플레이션이 역시나 예상치를 넘어섰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가도 좀 안정을 좀 찾아주는 모습이 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근원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든가 농산물처럼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큰 거를 제외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뭐 임대료라든가 뭐 인건비 그다음에 뭐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고 이 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전에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시차를 두고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택 가격도 이제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가도 어느 정도 꺾여줘야 되는 게 맞는데 참 생각보다 물가 상승이 강하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고용에 찾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 경제 자체가 무너질 만큼의 그런 어, 고용이 나빠지질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 구인 활동이 큰 폭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역시 시차를 두고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그리고 또 계속 최근에 발표됐던 이 고용 지수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주 발표됐던 신규 실업 청구 정서는 조금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 기대 인플레이션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예상치를 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준금리 5%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꾸 올라갑니다. 야, 이 5%면은 한 차례 자이언트 스텝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도 자이언트 스텝, 12월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기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보면 그렇습니다. 기업체들이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금리가 올라갔고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대출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부채가 많고 좀 적자가 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력이 가파르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11월 달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는 CPI가 예상치를 초과함으로 인해서 와 이것도 12월까지도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감이 살짝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우리가 봤을 때 연준이 지금 얘기했던 건 그렇습니다. 어 지금 물가 상승이 높은 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최근 6개월 이렇게 들어서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즉슨 연준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내년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축소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 과연 5%를 하겠느냐? 지금도 굉장히 충격이 좀 큰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0% 약간 언더,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가 2.45,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5죠. 올해 12월까지 4.5까지는 시장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내년에 4.75. 자,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멈추고 당분간 가는 뭐 그런 그림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금리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물가가 지금 유가도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고용도 안 좋아진 수치가 나올 겁니다. 시차를 두고. 자, 그러면 5%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이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의 모습도 보시게 되면 변수가 커졌지만 10월 말부터는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보시게 되면 개인들의 신용이 엄청나게 청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고객예탁금도 줄었고 신용잔고가 16조 4천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인데 근데 이 물량을 누가 받아먹고 있느냐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받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한국 주식을 좀 많이 사재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판 거에 비해서 보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최근에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들어오는 섹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정도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의 TSMC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가파른 하락이 나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습니다. 여기 이제 TSMC의 주가 차트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삼성전자도 많이 빠지지만 반토막은 아니에요. 근데 TSMC는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142달러, 지금이 63달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지금 TSMC 주가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하고의 문제가 되겠죠. 중국이 언제 대만을 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TSMC에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자금들이 일부 삼성으로 옮겨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유야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던 외국인들이 좀 받아내고 있다라는 모습은 그나마 좀 우리가 좀 다행스럽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직까지 대외적인 이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이 이번 당대를 하면서 시진핑이 중국 특화 경제 이 말을 무려 28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사회주의에 대한 그거를 계속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본 엔화 얼마 전에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엔화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150달러, 150엔이 되겠죠. 1달러를 사는데 이제 150엔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으로 대거 여행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150달러, 과거에 IMF 때 일본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했던 시점, 그게 150달러였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거기까지 올라와 있어서 또 언제 이 일본에서 엔화를 청산할지 모르는, 해외에 나가 있던 돈을 걷어 들여올지 모르는 또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중국의 부동산 문제 전혀 해결된 부분이 없고 아카이 일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에 달러 지수 1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1430원, 40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한국의 무역 수지가 또 발표가 됩니다.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렇다면 시장의 강한 반등도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려야 될 부분들은 아직까지 무조건 좀 빠진다고 해서 저가매수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변동성이 축소되는 것을 좀 기다리셨다가 좀 더 안전한 부분,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다르게 지금 이런 하락이 나왔다라면 예전 같았으면 저가 매수를 하면 반등이 나와진 모습인데 그거는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였죠.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 악재는 해결될 수 있는 악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미국이 셧다운을 한다, 뭐 브렉시트 문제가 있다, 뭐 또는 뭐 변동성이 큰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언젠가 해결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금리라는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당장에 금리를 다시 내리지 않는 이상은 이 발작이 오래 가겠죠. 혹은 금리의 인상폭이 줄어든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 말, 11월 달 초가 되겠죠. 11월 2일 날로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제 요거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만약에 연준이 또 자이언트 스텝을 가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여전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물가가 또 올라가야 되는데요.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쯤 돼서는 좀 저감에서도 좀 나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하락폭이 큰 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죠. 우리나라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종목의 숫자가 무려 50%입니다. 여기에서 뭐 경기 방어주들, 뭐 배당주 정말 뭐 거래량 없는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 본다라면 거의 전 종목이 반토막이 났다는 소리죠. 전 종목이 하락했다라는 게 아니라 반토막이 났다는 소리예요. 그 반토막 난 종목이 무려 50%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공매 동력도 많이 받았던 것이고 또 나중에 조금만 안정된다라면 또 가파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예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